자, 부피에 대해서 다룰게요. 부피. 어떤 x축이 있을 때 이 x축을 기준으로 어떠한 도형이 있는 거죠. 이러한 뭐 여기 위에만 그릴까?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가 있는 이러한 단면적의 도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그렇죠?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이런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고,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x축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이제 단면적을 잘랐을 때 여기 생기는 모양, 그 모양, 저는 x축 수직이라 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그냥 놔둘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이 모양에 대해 sx라고 한 다음 걔에 대해서 정적분만 해주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피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진행되는 그 x에 대해서 x든 y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진행되는 그 축을 기준으로 수직인 단면적에 대한 점만 구합니다. 수직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건 정적분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기둥의 부피,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맞지? 밑면이 착착착착착착착 쌓여서 높이만큼 쌓인 걸 부피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어떤 단면적이 x에 대해서 착착착착착착 쌓여서 만들어진 그것을 부피라고 인식하는데, 그러면 이 높이와 밑면의 관계처럼 수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부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적분이 만들어진다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수직으로 어떻게 잘랐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자,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익히고서는 그걸 활용하는 게 주제가 되는 거니까 1998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냥 대충 원이라고 할게요. X센치에 물을 넣으면 그때의 부피가 여기 이렇게 원이 있겠죠? 원은 아니고요. 여기 부피가 2ln 2분의 1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랍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자, 이게 부피래. 부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순간적인 단면적이 어떻게 된다? 이걸 미분한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단면적을 적분하는 게 부피가 되니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ln 2분의 1에 4의 x제곱 ln 4 2의 x 플러스 1제곱 ln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 2ln 2라는 게 사실 ln 4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2의 x제곱 이렇게 된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건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72가 뭐야? 72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것이므로 x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과 부피 간의 관계,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가 되고요. 부피를 미분하면 단면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04번에서는 좀 더 모양을 깔끔하게 그렸어요. 그릇이 이렇게 있답니다. 단면적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단면적 부피의 높이라는 게 아니라 단면적을 적분하면은 그게 부피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단면적이 72가 될 때의 x를 물어봐서 3 대입하면 근이죠. 여기에 이제 정사각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래. 그쵸? 정사각형을 모였답니다.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ln, 루트 ln 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 sx가 얼마야? ln x 플러스 1이죠. 그쵸? 왜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물의 깊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x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x가 뭐부터? 0부터 2-1까지 ln x 더하기 1 dx 계산하기 바라는 거고요. 그쵸? 뭐 치환해서 계산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지 않을까요? 1부터 2까지 ln t dt가 된다면 t ln t 마이너스 t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단면적이 넓이를 적분하는데 높이를 적분하면은 이렇게 된다. 단면적으로 적분하는. 그러니까 단면적이 여기일 땐 요만하고 여기일 땐 점점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걸 근데 그걸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그게 부피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 x가 커져감에 따라서 이 함수값들을 정적분한 게 넓이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얘가 늘어남에 따라 그때의 단면적들, 넓이. 그치, 넓이를 적분해서 부피가 됐다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걸 적분하면 넓이가 된 것처럼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진행 방향은 수직으로 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수직으로 따졌잖아, 그치? 여기도 수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 수직이 되는 거죠. 이 높이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울어지네요. 그럼 이 기울어진 건 어떻게 하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수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지언정 우리는 반구라고 봐줘야겠죠. 네. 그쵸? 네. 반구.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 6에 대해 지금 여기 이만큼 쌓여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가 얼마인 거야? 이게 6인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30도만큼이라면 여기 3이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이 단면적을 구할 건데 여기를 x라고 잡아야겠죠? 그럼 여기는 6-x고요. 여기라서 반지름이라는 게 루트 36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12x 마이너스 x제곱인데 내가 구하는 원의 부피 넓이는 얼마가 돼요? 당연히 저거에 파이 붙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걔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자, 0부터 3까지만 적분하면 되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 3일 때 멈춘 거니까. 파이는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고요. 6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0부터 3까지 48파인가요? 잠깐만 69, 54 54에서 9 뺐으니까 45 x? 여기가 x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x일 때 여기 길이는 6-x죠. 여기가 6이니까 반지름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면적, 이 높이의 수직인 이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 파이잖아. 그래서 반지름 제곱한 거죠. 이렇게 적분만 해주면 됐다. 그래서 기울어졌지만 사실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줘야 돼요. 단면적이 누구냐를 봐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1이었다. 높이가 3cm예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여기 부피잖아, 이만큼. 여기 부피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3일 때까지 부피 구하는 거지. 왜냐면 30도일 때 멈췄다 했잖아, 그치?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근데 결국 이거는 이거 다시 돌이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어차피 원 9니까 돌려놓으면 이렇게 찰랑찰랑 있을 거 아니야? 그쵸? X를 정하잖아요. 높이를 근데 3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높이는 3.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ln x 더하기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넓이는 r에 대해서 r제곱 파이죠. 그럼 이 r을 x로 바꿔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줘야 된다고.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x에 대해서 넓이를 표현했으면 그 다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높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내가 원하는 게 여기까지만이잖아. 끝까지 채우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마지막 그 높이가 언제인데? 멈추는 게 30도래. 30도라면 여기가 30도면 2대일 때 루트 3에 의해서 여기가 3이잖아. 3일 때 멈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4번. 2024. 올해 이제 교육과정 바뀌니까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 거죠. 마플 이제 그만 쓰라고. 와, 그럼 얘네도 다 개편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1학년 거부터 사실 나와요. 이건 사실 개편되면 몇 년 몇 번 더 남았죠. 그러면 그 중학생애들 교육과정 바뀐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는 어디서 나요? 문제는 어디서 나요? 아 근데 새로운 단원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너희 만약에 경민고등학교 지금 기출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범위에 안 맞는 걸 뺍니다.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선생님은 안 바뀌었잖아. 교육과정이 바뀐 거지. 사립비에서 딱.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는 옛날 자료들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너희 수학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추가된 게 없어요. 빠졌을 뿐이지. 과거에 있었던 거 가져오면 돼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우리 때는 하던 거야. 니네 때 빠진 거지. 뭐요? 행렬. 행렬을 해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아니 수학상. 그런 게 있었나? 아니 없었어 니네는. 그리고 수학상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순열조합 나옵니다. 순열조합 1학년 1학기예요. 기말고사 파트 바뀌었습니다. 축하. 원래 2학기 아니었어요? 그치 2학기 기말고사였지. 어쩔 수 없이. 대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도형의 방정식 통째로. 우와. 원방으로. 그치. 와, 장난 아니다. 축하. 얘네는 엄청 오래 오래거든요. 그럼 우리 똑같이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뭐 순서만 바꾼 거지.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 행렬이라는 게 추가되죠.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운 건 빠지고 쉬운 것만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학 계열을 가면 행렬을 반드시 씁니다. 안 쓰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모르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넣어달라라고 이제 해서 넣은 거래요. 네. 어차피 대학교 가서 공학 계열이면 다 배워요, 행렬. 안 배우는 거 별로 없습니다. 수학은 보통 하기 때문에 20 자연 계열에서는 대학교 일단 가야 하겠지만 가서 수강 신청 잘 하세요. 이번에 놀러 왔어.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잠깐 또 이야기를 했어. 한 3-4시간 같이 여기에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여기서요? 걔네가 여기로 왔어. 와가지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학점 얘기하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얘기하고 이제 학교에서 또 도파민 도는 여러 가지 썰 이야기하고. 와 아직 1학년이지. 이제 1학년 1학기 한 거지. 걔네도. 이렇게 했는데 썰이 어우, 술과 밤이 함께 있는 한. 그러니까 한 명은 여대를 갔고, 한 명은 이제 그냥 공학, 일반 대를 간 거죠.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여대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사건, 사고도 없고, 뭐, 즐거운 일도 딱히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이고요. 일반대는 이제 남녀가 섞이잖아, 맞지? 남녀가 섞이면서 술이 함께 해? 그럼 이제 사건, 사고가 빗발치는 거지. 파티. 즐겁죠. 너무 즐겁습니다. 진짜. 다 너희들이 이제 겪을 일이지. 겪을 일이죠. 근데 이제 학교도 이게 결이 맞아야지 잘 다녀서. 예를 들어 나한테 온 애는 그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은 결이 안 맞는데 못 친해지겠대. 근데 대신 선배가 너무 잘 맞아서 선배랑 다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학년이랑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같은 학년이랑 어울리니까. 근데 수업은 같은 학년끼리 듣는데 이제 이야기는 놀러 가고 이런 건 다 선배랑 노는 거야. 왜냐면 같은 학년끼리는 뭔가 좀 잘 친분이 안 쌓여서. 같은 학년 중에 좀 친분이 쌓일 법한 애가 있었나 봐. 근데 걔가 고백했대. 그래서. 근데 고백하는 과정 중에 좀 빡치게 고백했나 봐.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얘는 이제 이 여자애는 취해서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남자애는 술 잘 마신 애가 힘들지 이러면서 팔짱 끼고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기댔대. 근데 그 순간 술이 깨면서 너무 빡치더래. 그래서 얘한테 나 일어나겠다고 하고선 이렇게 와가지고 씩씩 거리면서 선배들이랑 또 이야기를 했나 봐. 근데 그 와중에 얘는 잠깐 좀 삐졌나? 이러고서는 가서 또 서동요를 한 거야.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얘는 또 이제 또 빡친 거지. 이 슈키가 허락도 없이 이딴 짓을 해? 하고서는 분노해서 끝 하고서는 연락 다 씹고 있다고. 와, 재밌다. 이게 가장 무난한 이게 무슨 가장 조용한 이런 거는 사건 사고가 아니지. 해프닝. 이제 뭐 누구랑 누가 손을 잡고 가다가 근데 다 뒤져보니 뭐 뽀뽀를 했다더라. 근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사귀었는데 다른 남자더라.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지, 그지? 물론 실화입니다. 나에 대한 실화. 나랑 이제 손 잡고 뽀뽀하고 한 애가 다음날 다른 놈이랑 사귀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이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더라. 재밌지. 가서 니네가 겪으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밌죠. 하지만 그러려면 남고는데 남대는 없으니까 뭐.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로 공대를 가면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공대를 가면 도파민이 좀 줄어들어요. 그치? 저기 남녀 비율을 좀 있는 공대를 가면 괜찮은데 막 전기공학과 기계공학 아니야, 전기공학과까지도 그래도 괜찮아. 한 5대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계공학과가 박살. 컴퓨터도 좀 셀 거야. 전기공학과가 좀 더 여자 비율이 높을 겁니다. 기계가 제일 맞아. 기계는 압도적이지. 압도적이야. 자, 뭐 그런 거죠. 천천히 꿈의 나래를 펼치기 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가야 하지 않겠니? 가야지. 하긴 그 도파민 안 좋은 애 중에 하나가 교대를 갔는데 교대는 다 여자니까. 다 여자예요? 교대는 거의 다 여자야. 교대 거의 다 여자라서. 근데 거의 남자면 들어가면 그치. 그래서 교대 다니는 남자애가 여자친구를 못 사귀었다? 그럼 얘는 진짜 큰일 난 거지. 진짜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 교대 다니는 남자애가 성격이 진짜 완전 개차반만 아니면 보통 다 사깁니다. 왜냐면 워낙 표본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나를 하나가 콩같이 쓰인 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 다 콩같이 쓰일 만한 대상이야. 다 쓰일 만하니까 잘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그래프 두 개가 있대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의 x제곱 두 개가 있죠. 이게 y축과 x축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원래는 우리가 세로로 그리잖아, 맞지? 그냥 똑바로 그리는데 좀 뉘어 놓은 겁니다. 이때 요 변을 기준,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렸대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쵸?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 루트에서도 입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선이야? 평면이야? 알았죠? 여기 어떤 점에서도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정사각형 그린 다음에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SX라는 애는 결국 제곱한 거랑 제곱한 게 된다는 거죠. 얘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0부터 ln 2까지는 2의 2x제곱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하기 2분의 1 2의 2x제곱 0부터 ln 2까지 0 대입하면 뭐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2, ln 2 대입하면 ln 2, 4, 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3인가요? 간단하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면적, 넓이 구하고요. 그 다음 정적분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그냥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거 틀리는 애들은 하기 싫어서 틀리거나. 알았죠?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몇 번 연습만 하면은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프에 대한 이게 생긴 게 좀 기괴하게 생겼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니 연습 조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여겨주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곡선의 길이 하면서 끝냅시다. 미적분 얼른 빠잉하고 모의고사 봐야지. 예? 다음 주. 사이클로 속도와 거리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속도 자체는 우리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냐면 태초에 위치라는 게 있었고요. 맞죠? 얘를 미분하면서 나오는 게 뭐야? 속도. 이 속도에 대해서 절대값을 채운 게 뭐다? 속력.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우리가 AT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위치? 노노.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 변화량. 그래서 처음 위치를 더해야지만 위치가 뜬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속도를 적분하면 그 출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하람아 너 어디니? 아, 저 지금 100m 왔어요.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니까 100m 왔다고 해봤자 어디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고. 속도를 적분하는 건 그 위치 변화량만 제시해줘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여기에다가 뭔가 더하기 C, 처음 위치를 계산해줘야지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건 보통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이게 이동거리예요. 이게 이동거리입니다. 절대값을 적분한 거.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 차원이 평면좌표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 표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그 표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 뿐이다.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xt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추가된다? yt가 추가된 거죠. 그럼 속도 vt는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x', y'이야. 그치? 이게 속도입니다. 그럼 속력은 뭐예요? 절대값 x', y'이에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의미야. 근데 절대값의 의미가 뭔데? 원점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그냥 구호만 뗀 거고요. 2차원에서는 원점까지의 거리인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된 거예요. 맞죠? 절대값의 의미가 원래 원점까지의 거리야. 그거를 수직선 처음 배울 땐 사실 말해. 원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뭐 플러스 3이면 3, 마이너스 3이어도 3. 거리니까. 근데 이게 2차원에서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하에서 절대값을 쓰면서 나왔던 표현이 뭐였어요? 벡터의 크기. 근데 그 벡터의 크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했죠. 왜? 크기는 반드시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속력은 루트 미분한 거에 제곱 더하기 미분한 거에 제곱. 맞죠?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그냥 적분하면 이동거리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동거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뭐로? 선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x, y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떠한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이에요. 즉 곡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곡선일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속력으로 적분을 하면 이동거리가 되는데, 그럼 이 점이 이동한 거리라는 건 사실상 뭐야? 그냥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야. 얘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되는데 그걸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그리다 보니 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는요, 위치 변화량. 근데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2차원에 대해서.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거는 잘 안 물어보고요. 얘를 적분한 걸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기하적으로 의미가 더 뚜렷하기 때문이죠. 길이라는 표현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끝. 여기까지 해요. 활용만 한번 해보죠.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고요. 2040번.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건 다 그거잖아? 수학 2잖아? 2040번 보면 X라는 애가 얘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속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속력 x', y'이라고 한다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건 똑같으니까 맞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은 지워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얼마? 그래서 그냥 얘가 되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를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게 되고요. 뭐 그냥 간단하죠.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0부터 a까지 계산한다면 0 대입하면 1 루트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게 되고요. 이거의 a의 극한 뭐예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 네. 숫자가 이상하게 생길 수 있는데 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일반적으로 이 사라지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거나
그래서 루트가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루트가 남아있으면 보통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등장시키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대로 등장시키는 게 나온다. 어쨌든 적분 못할 건 잘 안 줘요. 적분 못할 건 안 준다. 그래서 이동거리 길이라는 개념, 이동거리 길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요. 뭘 적분한 거다? 속력을 적분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때때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x, y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x, fx 이렇게 준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준다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f'(x) 이렇게 제시되는 거라서 곡선의 길이가 어차피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미분한 거의 제곱이긴 하지만 좀 특이한 형태, 즉 t가 없이 그냥 x만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45번 보면서 해볼게요. 뭐? 그쵸? x는 a 코사인 세제곱 t, y는 a 사인 세제곱 t.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x'과 y'의 제곱을 구해줘야 돼요. x' 미분해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일단 3a 마이너스 3a 사인 t 코사인 제곱 t 제곱 더하기 3a 코사인 t 사인 제곱 t 제곱 9a 제곱 사인 제곱 t 코사인 4제곱 t 9a 제곱 코사인 제곱 t 사인 4제곱 t 묶이죠? 9a 제곱 코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쓸까요?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지워지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루트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깔끔하게 3a 사인 t 코사인 t가 되고요. 그쵸? 이거를 적분한대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는 적분 쉽잖아, 맞지? 2분의 3a 사인 제곱 t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2분의 3a가 되죠. 그게 12더라. a는 8이더라. 그냥 계산식만 길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연습 조금만 하면은 사실 딱 이번 기회에 끝낼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뭐 더 이상 이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 그렇게만 기억해줘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요? 2059번으로 뭐 다음 문제도 거의 흡사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EF 프라임 H죠. X죠. 맞아요? 그게 이거더라. 끄덕끄덕. 그럼 이건 뭐죠? fx가? 그 다음은 필요 없겠죠? f 프라임 x가 x 루트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3까지 y는 fx의 길이잖아. 맞지? 이 길이라는 게 말했듯이 이게 x, fx라고 보는 거라서 미분하면 1, f 프라임 x잖아요. 그쵸?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이게 속력이고 루트 1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이 됩니다. 어라? 이거 뭐야? 너무 깔끔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루트가 안 벗겨지는 경우는 없다. 있다면 그건 그냥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걸 거다. 내가 원하는 건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라고 말했고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를 0부터 3까지. 그러면 12. 안 어렵죠? 할만하다. 사실 활용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정적분이랑 급수랑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넓이 자체, 수학2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그냥 그대로 어려움을 겪는 거, 그 정도밖에 없고요. 부피랑 속도, 길이에 대한 개념은 아냐 모르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했다 라고만 할게요. 나머지는 뭐 무난했고요. 사이클로이드는 사실 현 수능엔 굳이 반영되지 않는 주제라서 굳이 안 해도 돼요. 빨리 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